네, 매주 월요일은 법률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순득 종합법률사무소 대표이신 김순득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뭔가요? 혹시 구하라법 입법 청원에 대한 기사 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 네, 검색어 순위에 워낙 높이 올라와서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예, 가수 구하라의 오빠 측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나 자녀의 상속권을 박탈해달라는 취지의 입법을 청원했거든요. 네, 20년 동안 연락도 닿지 않은 어머니가 네, 구하라 씨의 재산을 가져가려고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하라의 오빠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정확한 가정사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구하라 오빠 측 주장은 20년이 넘도록 연락조차 안 됐던 고인의 어머니가 갑자기 장례식장에 나타나서 장례를 치르면서 상속권을 이제 주장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상속 순위에서 보면 직계 존속이 형제 자매에 우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구하라 씨의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오빠가 있다고 한다면 오빠는 상속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제가 보니까 구하라 씨의 친부가 친모랑 같이 50%의 상속권을 가지는데 네, 친부가 자신의 권리 50%를 오빠에게 양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오빠는 전혀 상속권을 못 받는 거고 친부가 거의 다 구하라 씨를 양육을 해왔는데 동등하게 구하라 씨의 모친과 같이 동등하게 상속권을 가지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은 아닌가 네, 이런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사안은 우리가 2010년도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을 때 네,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사건에서도 평소에는 자녀들하고 전혀 연락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보상금이 나온다고 하니까 네. 혜성처럼 나타나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할까요? 우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상속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 1104조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1104조를 보면 네, 5가지 상속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피상속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상속을 받는다고 했을 때 자녀를 상속인이라고 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속 재산을 주는 사람이 피상속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상속인에 대해서 살인, 상해치사, 예전에 우리가 뉴스를 보면 네. 재력 있는 집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폐륜범죄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상속을 받을 수가 없죠. 네, 상속 결격 사유에 따라서. 그리고 사기나 강박 등 피상속인의 유언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속 결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꾸 강요를 그런데 해서 나에게 달라 이렇게 하는 거요? 그렇죠. 유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언서 작성이라든가 유언을 하려고 할 때 이런 부분을 방해하는 경우에 네. 이제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이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권을 취득하게 돼요. 네, 그래서 살인, 상해치사, 쉽게 말해서 죽이지 않으면 네, 피상속인에게 상해를 입힌다든가 학대를 하고 유기를 해도 상속권을 취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네. 이건 문제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 상속 결격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상속이라는 게 망인과 함께 생활 기초를 형성한 자에게 망인 사후에도 계속 생활을 영리하게 해주는 것인데 현행 법률에 따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에 대해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동학대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부모도 있을 거고 또 바꿔서 부모에 대해서 제대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네. 부모를 학대한 사람도 상속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물론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되는데 네, 자기에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속해주지 않고 사전에 다른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든가 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첫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유류분의 문제는 많거든요. 네. 제 아무리 어떤 특정한 자기에게 잘하는 자녀에게 사전에 뭐 전결을 했다 한다 하더라도 그 상속을 받지 못했던 자녀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고 구하라 씨처럼 네. 갑작스럽게 사망함으로 인해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 현행 상속 결격 제도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상속 결격 제도를 좀 보완해야 되는 건데요. 그 외국에서는 실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 위반한 경우에 이제 상속권을 박탈하거든요. 네. 아예 박탈을 해버립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상속 결격 제도라는 거는 법률적인 판단을 거치지 않고 아예 상속권을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5가지만 규정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네, 5가지. 네. 5가지인데 이제 크게 보면 피상속인에 대해서 위해를 가한 경우, 살인상해치사, 네. 그리고 유언을 방해한 행위, 크게 보면 이제 2가지인데 네. 그걸 이제 개별 항목으로 나눠서 5가지거든요. 네. 그 5가지 외에는 상속 결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전혀 자녀에 대해서 돌보지 않다가 우리가 천안함 같은 사건에서도 네. 울산에서도 한 2건 정도의 소송이 있었거든요. 네. 그 어릴 때 이제 그 자녀를 두고 그 자녀가 그 군대 가는 20년 동안 그 20년이 넘는 동안 한 번도 자녀를 찾지 않고 네. 자녀에게 양육비 한 번 지급 없는 그 부모가 갑자기 천안함에서 산하에서 순직을 하니까 네. 보상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때 갑자기 나타나서 이 보상금에 대해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누가 봐도 너무나 불합리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범위에 대해서도 상속 결격 제도에 그러한 항목을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 이번에 구하라법이 입법 청원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구하라법이라고 해서 네. 뭔가 이제 상징성을 이제 돋보이기 위해서 입법 청원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민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죠. 금방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 1004조에는 상속 결격 제도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물론 너무나 이제 제한하는 사유를 한정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 법률을 이제 고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민법이라는 부분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제가 고시 공부할 때 2000년대 초반에도 뭐 민법 개정안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네. 민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게 되고 민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사회는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네. 예전에 50년대, 60년대에 규정된 법률이 시대를 못 따라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뭐 개정안 내용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도 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 중에 논의가 되던 부분 중에 거의 다는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총선도 했는데 새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네. 법책의 현실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법률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현실적인 법안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상속받을 맞습니다. 자격과 관련해서 김순득 종합법률사무소 대표이신 김순득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